자,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5% 정도 마이너스로 예상 지수가 찍히고 있는데요. 워낙 장 초반에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일단은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0.1% 정도 마이너스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대장 전략 좀 들어본다면요? 네, 오늘 어쨌든 장 초반에는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쩔 수 없이 좀 변동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간밤에 WTI도 거의 5% 정도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의 좀 예민할 수 있는 그런 멘트들, 뭐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좀 부정적이고, 또 후티 반군도 이렇게 막 참전하겠다라는 기사가 30분 전쯤부터 막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제 베팅 사이트에서는 상당히 그 퍼센테이지를 높게 하고 있어요. 이제 트럼프 미국이 직접으로 때리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오늘은 어쨌든 장 초반에는 그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좀 변동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CNN 쪽에서는 트럼프가 미군 동원 이란 핵시설 타격으로 생각이 기울었다. 예, 백악관 상황실에서 회의를 시작했다. 미국의 직접 개입을 논의하는 듯하다라는 CNN의 보도가 또 있었습니다. 예. 자, 9시 지나가고 있고요. 네. 여미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개장 전략 들어본다면요? 네, 오늘은 뭐 좀 쉬어가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어제 이제 거의 3천 갔다가 막판에 좀 이렇게 밀리면서 좀 끝나가지고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쉬어가고 싶은 모습이 좀 역력했고, 또 거기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이제 이란 좀 여기에 좀 미국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려는 좀 움직임을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좀 확정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 자체가 좀 증시의 또 불확실성이죠. 사실 이제 어제 초반만 해도 이제 전쟁 확정보다는 좀 뭐 이 상황에서 좀 이제 머물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라 미국이 좀 적극적으로 좀 개입한다고 하니까 이게 어느 방식으로 될지 지금 정확히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쟁 리스크가 다시 좀 불거졌고, 그러니까 유가가 꺾이면 시장이 좋은데 유가가 다시 급등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증시에는 좀 부정적이다. 그리고 뭐 지금 뭐 쉬어가도 이상할 건 없고요. 워낙 많이 좀 달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좀 숨고르기 하는 장세가 조금 이제 당분간 펼쳐지지 않겠냐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이제 아침부터 그동안 좀 많이 달렸던 기업들 좀 빠지는데, 다만 삼성전자가 이제 어제부터 방향이 좀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위로 좀 자꾸 관련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그렇게 뭐 많이 빠지기보다는 조정폭은 그렇게 좀 크진 않을 것 같다. 그래도 좀 전체적으로 쉬어가는 장세가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 초반에 코스피는 일단은 0.3% 마이너스로 시작합니다. 2941.9. 예, 2950 아래에서 0.26% 정도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고요. 코스닥은 0.21% 마이너스 773.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전반적으로 다 약세인데 색깔이 빨강색, 파랑색 막 바뀌고 있는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삼성전자는 0.7% 원래는 마이너스다가 지금은 이제 플러스로 돌아와서 500원 오르기 시작하고요. 하이닉스는 0.2% 정도 약세권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0.3% 상승, LG화학도 조금 오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전반적으로 방산하고 정유 관련주하고 그런 거 빼고는 색깔이 지금 위아래로 막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이버가 0.7%, 카카오가 0.7%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이 0.7% 정도 오르고 SK이노베이션이 급등하네요. 6% 넘게 상승입니다. 하나시스템도 4% 이상 상승하면서, 그리고 LIG 넥서드 2% 이상 상승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가볼까요? 여기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긴 한데,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가 2.5% 나란히 상승하면서 출발을 하고요. 파마리서치가 급락을 살짝 멈추고 반등하고 있네요. 3%.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 1에서 2% 정도 하락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 HLB, 뭐 휴젤, 펩트론, 리가켄바이오, 삼천당제약, ABL바이오, 코오롱티슈진 전반적으로 1, 2% 정도 약세권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반도체 소부장은
살짝 오르나요? 흡프스프가 0.2%, 이오테크닉스가 1.4%, 어제에 이은 상승세를 조금 이어가는 그런 모양새고요. 동진 세미캠이랑 주성도 역시나 1%, 0.3% 정도 오릅니다. 여미사님이 잘 짚어주셨지만 반도체가 어제도 그렇고 살짝 오르고 싶어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포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하창호 본부장님 눈에 띄는 부분 있을까요? 네, 뭐 오늘은 확실하게 좀 전쟁주가 좀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 관련돼서 네, 신풍제약 오늘도 전일 상한가 들어간 다음에 오늘도 좀 급등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거 넥스 거래소 때부터 막 급등이 계속 됐는데 그 부분도 좀 있고요. 지역화폐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비올은 이제 공개 매수 위에 상장 폐지 이슈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딱 그 가격대까지 딱 들어가서 지금 좀 잠겨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남아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공개 매수 이후에 좀 상폐되나? 요런 몇 개 안 남았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오전에 이제 그 지역화폐 관련된 쪽도 좀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들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6.18 쇼핑데이 앞두고 이렇게 이제 뭐 면세나 뭐 텍스 리펀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좋습니다. 그리고 리포트 좋게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개별적으로 공장 가동하는 이슈가 산일전기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이 일단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좀 명확한 이슈가 있거나 뭐 이런 쪽들이 좀 가고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라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딱 명확한 이슈가 있는 쪽으로 좀 많이 쏠려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테마성으로 그 석유 관련주들, 뭐 흥구석유나 중앙에너비스 뭐 이런 종목들 계속 좀 잘 올라가고 있는 또 하루가 되고 있습니다. 여미사님도 특징적인 부분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은 뭐 확실히 이게 큰 기업들이 다 쉬어가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이제 눌려 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뭐 그냥 개별 장세죠. 그래서 오늘 이 섹터로 보면 제일 센 섹터가 그 지역화폐 섹터. 여기가 제일 좀 센 거. 오늘 보니까 뭐 웹캐시나 뭐 이런 코나이 같은 기업들이 좀 강하긴 한데 여기가 이제 지역화폐 관련해서 아마 이제 25만 원 이제 전 국민 아마 지원 그게 좀 결정이 좀 거의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슈가 계속 있고 그다음 국제유가 팀면 뭐 항상 뭐 여기 이 섹터로는 뭐 LPG 관련주, 석유 관련주가 움직이는데 오늘 역시 그쪽이 좀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오랜만에 SK 이노베이션도 오늘 아마 정유 이슈 유가 좀 오르면서 동반해서 좀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이제 오르는 기업은 이렇게 좀 극소수고 뭐 전쟁과 관련돼 있거나 뭐 지역화폐 이슈 좀 일부 빼면 대부분 좀 섹터들은 지금 좋지 않은 그런 좀 상황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보니까 그 신재생 에너지도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실 뭐 태양광, 풍력 뭐 이쪽이 완전히 급나가는 바람에 거의 관련된 기업들도 약간 영향을 좀 받고 있고 자동차주들도 오늘 조금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미국에서 사실 지금 이번에 오늘 테슬라도 좀 급나간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제 법안 발의 후에 180일이 지나면은 이제 보조금 $7,500 전기차 구매할 때 못 받게 되니까 그게 상원 이번에 수정안에서 거의 확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원 통과되면 그냥 그대로 또 법이 이게 확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기차 또 판매 위축 요게 이제 오늘 현대차 그룹한테 약간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법안에 대한 좀 부담감으로 신재생 현대차 그룹주 이쪽이 좀 부진하고 뭐 그 외에 대부분 섹터도 오늘 뭐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시장은 뭐 시장이 이렇게 뭐 무너진다 이거보다도 약간 숨고르기 하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은 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이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그래도 좀 제일 눈에 띄는 건 네이버 같아요. 네이버가 오늘 혼자 그냥 한 4%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하정우 씨가 임명됐잖아요. AI 그 수석에. 그래서 그분이 또 네이버 출신이고 또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버X라는 국내 뭐 생성의 언어 모델을 또 직접 갖고 있다 보니까 아마 이번 정부에서 또 많은 또 정책적인 지원도 받지 않겠냐 이런 좀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가 오늘 좀 오르는 게 조금 특징적인 좀 그런 좀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올라와 있는 뉴스로는 스마트 스토어의 정보 유출 의혹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뭐 개인이 수집해서 다크웹에서 개인 정보를 유통한 것 같다라는 네이버의 해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올투자증권에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목표가가 얼마로 상향됐습니까? 원래 24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상향이 됐고요.
메인 화면에서 개인 맞춤형 화면이 나오는 거에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AI 서비스 확대에 따라서 실적과 밸류에이션을 상향 조정해서 24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런 리포트도 다올에서 나와 있습니다. 5% 넘게 가고 있고요. 네이버가 21만 7,500원까지 올라왔네요. 오늘 상승하는 종목이 네이버가 가장 강하고요.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이 4.9% 상승이고 하나오션도 한국조선해양과 같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3.3% 상승, HD 한국조선해양도 1.6% 상승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하나오션의 상승은 어떻게 봐야 돼요? 뭐 전일에 좋은 내용이 나온 거에서의 좀 연속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수급을 보셨을 때 이제 외국인 기관이 뭐 아예 상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상단 라인에서 계속 담아주고 있는 게 이쪽 조선주 쪽이거든요. 그리고 뭐 발주 얘기도 계속 나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조선주에게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뭐 전쟁이 난다고 해서 조선이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니까요. 예. 그리고 혹시나 뭐 바틀렉이 생기거나 이제 병목 형상이 생기면 오히려 발주가 더 늘어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조선은 뭐 그렇게까지 크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선은 수급발이 일단은 좀 가장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오늘 뭐 증권주들도 이렇게 다시 좀 기세를 보이는 걸 보면 결국에는 이제 초반에야 전쟁주들이 조금 날뛰겠지만 결국에는 또 이제 기대감이 있는 쪽으로 쏠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오늘 만약에 전쟁주들이 넥스 거래소에서는 되게 강했어요. 근데 그 상황이 유지가 되면 모르겠는데 지금 힘이 빠지고 뭐 오히려 좀 리포트가 좋게 나오거나 혹은 좀 산업적으로 뭔가 기대가 있는 뭐 대표적으로 산일전기 같은 종목 막 7%씩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시장이 뭔가 이제 좀 찜찜하고 뭐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계속 좋은 펀더멘털 쪽으로의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일단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잘 짚어주셨지만 초반에 조선주 상승하고요. 카카오 네이버 오르고요. 그리고 조선,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미포,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들 또 오르고 거기에다가 증권, 미래에셋증권이 2.5%, NH투자증권이 1.5%, 삼성증권도 올라가고요. 예, 그래서 증권주의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패턴이 나오고 있다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대형주 쪽에서도 오늘 조선 관련된 종목들이 가네요. 성광밴드 5%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KSP, 현대마린엔진, 한화엔진, 현대힘스, 조선기자재 전반적으로 1%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엔터가 나쁘지 않네요. SM도 2% 가고 하이브도 상승률 상위에 올라와 있고요. 디어유, 뭐 YG엔터테인먼트, JYP, 뭐 스튜디오 드래곤, 뭐 이런 컨텐츠 엔터 쪽 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카카오 게임즈, 위메이드 맥스 등등 해서 그동안 며칠 동안 지금 하락했었던 게임주가 오늘은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9시 12분 지나가고 있는데 초반장 어떻다고 평가를 해야 될까요? 염희사님? 네, 그러니까 오늘은 오늘 확실히 그러니까 이 전쟁 수혜주들 좀 일부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일부 있고, 근데 정책 관련된 기업들이 확실히 좀 센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뭐 네이버도 강하고 LG CNS 이런 기업들이 다 요즘에 그 하정우 씨 이제 임명되고 이러면서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제 관심들이 좀 높아지고 있잖아요. 뭐 데이터 센터나. 근데 그 기업들이 오늘 지금 다 일제히 급등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은 좀 못 올랐던 그런 섹터 중에서 일단 이제 오늘 네이버를 이렇게 올리는 거 보면 정책과 관련된 거 중에 못 오른 거 보이나 이렇게 좀 보면서 아마 올리는 모습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는 대부분 뭐 리포트가 나오거나 뭐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이슈가 없는 기업들은 그냥 다 쉬는 것 같아요. 뭐 급락까지는 아니고 확실히 강세장은 맞아요. 이게 빠질 때 덜 빠지고요. 이렇게 잘 버티는 모습들이 좀 잘 나와주고 있고, 근데 오늘 코스닥은
이렇게 그 종목들이 이렇게 뭐 오르는 기업도 있고 내리는 기업도 있는데 뭐 엔터도 올라가고 조선기자재도 오르긴 하는데 네. 뭐 어떤 특정 업종이 막 그냥 폭발적으로 급등하는 그런 거는 전혀 보이질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개별적으로 뭐 2, 3% 정도 오르는 모습 그러기 때문에 시장은 사실 그동안 어제도 보니까 뭐 지금 거래 대금이 완전히 폭발해 버렸잖아요. 사실 예. 50조 원 이상까지. 그러니까 사실 좀 약간 거래 대금 좀 식혀줄 필요는 있거든요. 너무 좀 과열돼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오늘 오전만 봤을 때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시장의 흐름 자체는 굉장히 이제 강세장 속에서 아주 견조하게 조정 잘 받고 있는 그냥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 잘 나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도 9시 14분 지나가고 있는 시장. 네, 시장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 보통 이렇게 되면 전쟁주든지 뭔가 하나 치고 나가는데 전쟁주도 지금 초반에 좀 하다가 힘 빠지고 지역 화폐 쪽도 대거 오르다가 조금 차익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순환매 계속 돌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좀 개별 종목에 정말 이제 개별 종목에 개별 이슈가 있는 쪽에서 좀 수급이 많이 쏠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막 엄청 길게 유지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좀 이슈가 있는 산업군들이 분명 돈이 가긴 가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치고 빠지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분명 강하니까 괜찮긴 하지만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쟁이 또 어떻게 격화될지 모르고 하다 보니 조금 겁을 많이 먹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산업적으로 묶이는 쪽에서 계속 매매를 하셔야 될 거라고 봐요. 뭐 지역 화폐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상환 통과했거든요. 네. 그래서 통과한 그 내용들 그리고 뭐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뭐 그쪽도 많이 움직여가지고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좀 추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스모스님께서 미장 빠졌는데 이 정도면은 뭐 겁나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코스피도 0.5%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보합권으로 올라온 상황이고 2,948 여기로 다시 올라와서 이게 또 9시부터 9시 반 사이에 수급이 막 이리 바뀌었다 저리 바뀌었다 하니까 이게 9시 반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새롭게 올라오는 그런 종목들은 아까보다는 방산이 조금 더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LIG 넥스원, 로템, 뭐 이런 종목들이 좀 보이고 있네요. 카이도 올라오고요. 예,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와서 로템도 1.6%, 넥스원은 2% 이상. 넥스원은 오늘 신고가네요 또. 예, 그래서 58만 4천 원까지 올라갔다는 거. 로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0만 3천 원 오늘 신고가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카카오 네이버는 계속해서 좀 잘 가고 있고요. 중형주 중에서는 오늘도 신풍제약이 상한가 갔다가 풀리긴 했지만 어쨌든 28% 상승을 좀 하고 있다는 거. 이외에도 산일전기, 뭐 NHN, 신세계 이런 종목들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비올도 10% 가네요 코스닥에서. 그거 공개 매수. 공개 매수. 가격 딱 찍고 상장 폐지한다라고. VIG 사모펀드 VIG 파트너스가 소액주주 지분도 경영권 지분과 같은 가격에 공개 매수 후에 상패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0% 넘게 상승을 하고 있네요. 전반적으로 시장은 좋다고 평가를 좀 해야겠습니까, 연미사님?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이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좀 과열돼가지고 이게 한 단계 더 가려면 어떻게 계속 뭐 3,200, 300을 달려가겠어요? 좀 쉴 때 근데 잘 쉬어야 되잖아요. 네. 무너지면 안 되고 근데 그 전형적인 모습이 오늘 좀 잘 나와서 그래서 오늘은 좀 거래도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고 뭐 적절하게 뭐 이렇게 너무 좀 뭐 오늘도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오전만 봐서는 확실히 이제 지난번보다는 좀 변동성도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좀 시장 잘 좀 쉬어간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이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제 고민하는 게 여기가 지금 뭐 이런 고민도 많잖아요. 최근에 개인 투자분들이 곧버스를 엄청 사셨거든요. 정말 많이 사셨어요. 그래서 이 하락 쪽에 베팅하는 분들이 개인 투자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 편인데 저는 좀 그건 굉장히 좀 위험한 지금 전략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다른 것보다도 요걸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과열이라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거래대금 때문에 좀 과열일 수 있는데 이게 신용잔고가 예전과 비교하면 이게 파란색 선이거든요.
이 19조밖에 안 돼요. 이렇게 강세장인데 신용잔고가 안 늘어요, 별로. 옛날에 그 21년도에 한참 좋을 때 3,300일 때 그때 신용잔고 24조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잔고는 아직 전고점도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이렇게 좀 공격적인 뭐 개인 투자자의 매수가 좀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이게 뭐 거래 대금을 빼면은 여전히 좀 고점이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거기다가 지금 예탁금도 지금 예탁금이 거의 따라가거든요. 60 한 거의 5조까지 왔는데 옛날에 그 LG엔솔 상장할 때 이때 한번 고점 찍은 적이 있어요. 그때 막 이제 청약하느라고 뭐 그런 적은 있지만 과거에 이게 그 고액 예탁금 한참 좋았을 때 70조 그때가 이제 언제였냐면 2021년 뭐 한참 좋은 장이죠. 그때 3천 넘고 그런 장인데 지금 어쨌든 이제 예탁금 이렇게 들어오고 본격적으로 좀 들어오기 시작했고 은행에서 돈들이 좀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주식 안 삽니다. 너무 높다 보니까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빠지면 사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어제 오늘 이렇게 지수 좀 흔들리니까 개인 투자분들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수급이 또 밑에서 받쳐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뭐 어떤 고객 예탁금의 지속적인 증가, 그러니까 개인 투자분들의 매수 여력이 상당히 좀 풍부한 가운데 신용 잔고도 아직도 뭐 여전히 밑에 있다는 건 고점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이런 수급적인 지표도. 그래서 시장이 좀 뭐 저는 개인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좀 쉬어갔으면 좋겠는데 쉬어서 이렇게 조금 눌러준 다음에 한 단계 레벨업하면 좋겠는데 이게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기다리는 조정은 또 안 온다고 뭐 또 올려버릴 수도 있죠. 근데 맞아요. 어쨌든 시장을 단기 고점일 수는 있지만 이번 장이 이대로 끝났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다. 아직은 좀 여력은 저는 좀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다루긴 했는데 신용잔고나 고객 예탁금이나 아직은 지금 이 피어 앤 그리드 쪽에서 맞아요. 그리드가 뭐 크게 달하지 않은 것 같다. 좀 룸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지금 뭐 들어가고 싶은데 2,600선에서 그러니까요. 하다가 지금 3,000 와버려가지고 네. 하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가 0.2%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9시부터 9시 반까지는 진짜 변동성이 극심합니다. 이거 어떻게 뭐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2,956까지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어제 2,998까지 갔으니까 오늘은 어디까지 올라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힘을 내고 있는 거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탄력이 죽지가 않아요. 예, 마이너스로 시작한다고 마이너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10분마다 색깔이 바뀌니까. 코스닥은 0.56% 플러스까지 올라갔고요. 780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는 역시나 네이버가 7.5%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네이버인가 보네요. 요게 주목도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7.5% 상승하고요. 미래에셋증권도 더 치고 올라가서 3.23%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카카오도 같이 3.24%. 카카오가 최근에 흐름이 좋네요. 54,000원까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이제 전에 2024년 1월에 기록했었던 요 6만 원대의 벽을 다시 한번 좀 트라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외에도 조선, 방산, 뭐 이런 종목들 플러스 카카오페이 같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또 종목들이 또 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네요. 하창원 본부장님도 네. 오늘 장 어떻습니까? 지금 색깔이 계속 바뀌어서 코멘트하기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증권주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면은 증시는 일단은 별로 안 떨어진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반도체에서 좋은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 30만 원 오늘 상향 조정 나왔고요. 어떤 종목이요?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네, 그리고 삼성전자도 뭐 목표 주가 78,000원 올린 거 하나 나왔고 또 최근에 오늘 나왔던 리포트가 목표 주가는 74,000원 유지인데 그래도 뭐 매력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또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있고 그 다음에 뭐 LG CNS나 이런 종목군들이 요즘 뭐 지역 화폐나 이런 쪽들도 계속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력 산업군인 조선 안 흔들리고 있고. 그다음에 뭐 방산도 나쁘지 않죠 오늘. 그리고 변압기도 나쁘지 않아요. 그럼 반도체, 조방, 변 이렇게 좋으면 사실상 지수는 거의 안 눌릴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거기다 증권주까지 좋으니까 일단 분위기 자체는 막 나쁘진 않고요. 다만 이제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한켠으로는 좋을 거야라는 마음도 있지만
또 이제 좀 쉬어가야 되는 건가에 대한 공통 분모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아예 없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 증시를 오래 매매를 하셨다면은 그래서 뭔가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땐 빨리 도망가야지 또 동시에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과 약간 겁먹음이 반반 섞여 있는 시장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이슈나 이런 것들이 빠르게 반영됐다가 뭐 차익도 빨리 나오고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최대한 많이 갖고 있어서 그 가용 현금이죠. 좀 이슈가 보이고 많이 보여요. 그럼 거기 들어서 잠깐 놀다가 또 빨리 현금을 해요. 그럼 이제 또 다른 거 나오면 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즐기는 또 순환매가 또 워낙 강하니까 지금 매매 자체를 그런 방향으로 좀 하는 물량이 많지 않을까. 그래서 보면 오늘도 막 위아래 등락폭 되게 크거든요. 뭐 지하카페도 막 급등 나왔다가 또 네. 조정 나왔다가 또 급등 나왔다가 조정 나왔다가 막 이러고 전쟁주도 마찬가지고요. 막 지금 막 들썩들썩 방산도 아까 초반에 좋았다가 또 눌렸다가 지금 다시 또 제자리에 와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좀 요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속보로는 당정이 추경 규모를 일단은 1차적으로 35조 원 규모를 할 것 같다.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반영해서 또 소상공인 부채 탕감 이런 거를 같이 반영해서 한 35조 원 규모가 될 것 같다라는 속보가 또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가 0.27%, 코스닥이 0.5%. 아까 뭐 코스모스님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이 안 좋은데 이 정도면은 매우 선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좀 떨어지면 들어가야지 하고 있는데 떨어지질 않아요. 뭐 죽질 않습니다, 진짜. 아마 2,900 혹시 깨지면 개인 투자분도 엄청 들어오실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상으로는. 근데 이제 지금 오늘도 뭐 장중에 살짝 빠졌다가 지금 다시 올리는 거 보면 이게 전형적인 그 유동성 장세 특징이에요. 이게 돈이 지금 워낙 좀 많이 풀리고 근데 이제 더 풀릴 거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지금 이제 25만 원씩 줄 텐데. 예. 그 돈 풀려서 그때 무슨 일 발생했죠? 증시가 그냥 사실은 그때 경기 최악인데 그냥 증시가 레벨업 해버렸죠. 당시에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이 좀 유동성 풍부하고 다만 이제 기회를 좀 주고 갈 거냐 아니고 또 그걸 주지 않고 그냥 갈 거냐 뭐 이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국내 증시 성격 자체는 미국과는 좀 완전히 따로 가는 장세예요. 최근 장세 보면 미국과는 별로 연동 안 되고 오전에만 살짝 연동하는 거죠. 근데 그래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지금 사실 모르잖아요. 네. 이게 미국이 실제로 이제 이란을 공격하면 이거 상당히 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제 국제유가라는데 이런데. 예. 그러면 그게 어떤 파급 효과가 줄지 지금 시장은 전혀 반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게 또 빌미로 한번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른 부분보다 지금 너무 좀 장도 좋고 편하긴 한데 이 트럼프의 좀 이란에 대한 요 부분을 진짜 전면전으로 갈 건지 아니면 그냥 말로만 하는 건지 요 부분이 좀 상당히 좀 증시에 좀 국내 증시에도 결국 좀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변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약간 뭐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기 식이긴 하지만 트럼프도 결국은 가장 유가 오르는 거를 싫어하고 경계해야 될 인물이니까 맞아요. 공격을 하더라도 유가 오르게 그냥 방치하는 그런 어프로치로 공격을 할까 싶기도 한데. 근데 이제 본인은 지금 이제 이란을 이겨야 아예 핵을 없애버리겠다고 지금 네. 엄포를 놓고 있으니까. 근데 그러려면 사실 미국이 그냥 개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하고 싶으면. 근데 그걸 하면 이란이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예, 호르무즈에 봉쇄시켜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국제유가 튀어버리거든요. 뭐 100달러 얘기도 나오니까. 그러면 강세장이 일단 한번 좀 꺾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제일 걱정은 되는데, 근데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가 그러면 이제 국제유가 오르면 사실상 본인 정책에 이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물가가 튀게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좀 딜레마가 있어서 저도 뭐 직접 공격까지 할까 이런 좀 생각은 하긴 하는데 뭐 어쨌든 지금 나오는 뭐 단어만 보면 네. 이란을 마치 지금 당장 제거할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좀 며칠은 이제 그 부분은 계속 좀 우리가 염두는 해둬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창원 본부장님한테 수급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9시 7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개인이 한 1,000억 원 정도 사고 외국인이랑 기관은 236억, 900억 이렇게 좀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이 96억 사고요. 외국인은 550억 팔고 있고 기관이 430억 사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 400억, 300억 정도 사고 있습니다. 수급 어떻게 봐야 되는지요?
네, 오늘 수급은 사실 이제 개별주를 봤을 때 뭐 엄청 건강하다라고 보이긴 좀 애매하긴 해요. 왜냐면은 뭐 네이버랑 LG CNS 뭐 이거 좀 최근에 수급이 좋은 종목군들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뭐 현대나 기아, 막 이렇게 좀 큰 종목군들이 더 올라가면 좋을 텐데 LG CNS는 시총이 좀 그렇게도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올라와 있고 오히려 이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좀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에서도 물량이 나가고 있어서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이 뭐 규모가 크지가 않아서 네. 막 엄청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 나름 좀 익절들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들어온 게 훨씬 더 많아요. 하이닉스랑 삼성은 들어온 게 훨씬 더 많긴 한데 그런 움직임들도 조금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뭐 엄청 건강하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제 전거래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수급이 많이 빠져도 뭐 삼성 하이닉스 쪽으로 많이 쏠려 있고 뭐 이제 기타 주력 산업군들이 많이 수급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 되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은 좀 요런 차익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이렇게 좀 단기 수급이 강하게 쏠리면서 주가가 쏘는 종목군들을 좀 빠르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방향으로 수급을 활용을 해야지 그냥 이제 수급만 놓고 봤을 때 아 이건 뭐 괜찮다 아니다 얘기하기에는 좀 약간 볼륨도 애매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들어가는 종목군들의 그런 부분도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환율을 조금 놓쳤었는데 지금 환율이 1376원 60전 요렇게 올라왔네요. 1355원 정도 6월 9일에 하다가 지금 거의 한 10일 만에 지금 55원에서 76원까지 올라왔는데 요거는 걱정할 수준이나 뭐 이런 거는 아닌 거라고 봐야 되죠? 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저건 아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반영한 것 같아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쟁이 더 유가도 튀고 이러다 보니까 좀 불확실하다 보니까 일단은 달러가 또 안전자산 역할을 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 때문이고 근데 저게 만약에 이제 전쟁이 정말 더 심각한 상태로 간다면 환율이 네. 더 올라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증시에 좀 부정적이겠지만 지금은 일단 이제 오늘 있었던 그 트럼프의 발언을 저는 좀 반영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렇게 환율이 조금 이제 오르면 외국인 순매수는 조금 이제 속도 조절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도 보면 시장 오르긴 하는데 외국인은 지금 주식을 안 사고 있거든요. 뭐 어제도 그렇고. 그래서 외국인 수급에는 단기적으로는 약간 뭐 부정적일 수 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오늘은 평소랑 좀 다른 게 증시가 좀 오늘 오르긴 오르는데 네. 개인이 이끄는 장은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어제부터 개인들이 좀 흔들릴 때 좀 들어오시더니 오늘은 지수가 오르는데도 보통 이제 개인 투자분들은 급락할 때 많이 사시는데 네. 오늘은 좀 평소랑 굉장히 다른 패턴 강한데도 계속 사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9시 31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가 0.45% 오르면서 2,963. 오늘도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빨리 3,000 가야지 하면서 쭉 끌어당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더 많이 오릅니다. 0.57% 상승 780.12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자료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혹시? 내용만 간단하게. 아 오늘 내용이요? 네. 오늘 뭐 코스피 쪽 얘기랑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주식의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 주식의 시대가 온다. 아파트의 시대가 아니라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변곡점 아닌가 그런 좀 말씀 좀. 그래도 한국인의 몇십 년의 관성이 있는데 아파트 말고 주식이 더 많이 오를까 약간 싶기도 하고. 지금 정부가 그걸 원하잖아요. 근데 저도 바뀔 것 같아요. 네. 에이 원한다고 그 되나? 왜냐면 부동산 큰 손들이 그 일단 세금 네. 양도세 50% 일단 요거여서 주식의 수수료는 되게 가볍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리고 환매가 주식은 너무 유리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작은 종목을 하면 그렇지만 큰 종목은 몇십억도 환매하는 거 그럼요. 얼마 안 걸려요. 그다음 매도담보 대출하면 바로 당일에도 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은 그게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메리트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게다가 배당까지 만약에 뿌려버리면 뭐 미국처럼 안 되리라는 보장 없죠. 미국은 사실 배당이 없는 종목을 찾아서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거의 그 정도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종목군들 중에서 이제 성장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종목군들 배당이 없는 거지. 네. 웬만한 건 배당 다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그 률 자체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저도 여미사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시대보다는 주식의 시대가 온다. 네.
광고 하나만 하고 저 자료를 보겠습니다. 오늘은 소갈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두 분 드시고 맛 표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니 죄송한데 아침부터 이렇게 매운 거 줄 거면 흰쌀밥을 좀 같이 주던지 이렇게 예 아니 뭐 너무 맛있겠기는 한데 예 지금 이 소갈비가 너무 맛있게 생기긴 했어요. 근데 시뻘게 가지고 와 이거 좀 매울 것 같은데. 자 황장군 양푼이 소갈비찜 2 플러스 2고요. 총 3.2kg입니다. 아 간장 있고 매운맛 있고 혼합이 있대요. 간장 받으신 분이 계실 것 같네. 저 매운 거예요. 아 저도 다 매운 매운 건데? 다 매운 저 거군요. 맵찔인데. 알겠습니다. 갈비찜 800g짜리 4팩 준비했습니다. 핫딜가 49,800원. 갈비찜이 800g 4팩 드리는데 49,800원입니다. 1차 조리 완료 제품이고요. 해동 후에 졸이기만 하면 끝이라고 합니다. 간장 매운맛 선택 가능. 햇섭 인증 제조일로부터 12개월 냉동 보관이고요. 정통 양푼이 스타일 소갈비찜이라고 합니다. 예, 핫딜가 49,800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 이 식감이 맛은 있네. 식감이 근데 아침 9시 반에 먹을 건 아닌 것 같은데? 식감이 이거 장조림 느낌. 밥을 줘야 이거 매운. 맛은 있네 확실히. 장조림 느낌. 장조림 좋아하시는 분들이 딱 매콤한 거랑 같이 먹기에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네 밥이 근데 고기가 엄청 부드럽네. 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밥이 필요할 것 같아. 근데 고기가 엄청 부드럽네요. 아니 어떻게 1차 조리 완료 제품인데 이렇게 고기가 부드럽지? 장조림 좋아하시는 분들 딱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소스가 생각보다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매운 걸 잘 못 먹어요. 근데 제가 먹기에는 조금 많이 매운 것 같아요. 그래요? 신라면보다 훨씬 더 매운 것 같아요. 저는 비빔면 먹으면 맵거든요. 근데 별로 안 매운데? 그래요? 약간 달달한 매운맛이잖아요. 그쵸? 뭐 달달한 매운맛이긴 한데 약간 근데 좀 불타오르는 맛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침에 먹어서 그런 것 같아. 아침에 밥 없어가지고 밥이 없어서. 밥이랑 같이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맛있네요. 좀 이따 먹어야겠다. 혼나겠다. 황장군 소갈비. 그래서 49,800원. 고기가 진짜 부드럽고 매운 거는 밥도둑처럼 약간 달달한 매운맛? 요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장 맛도 맛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싸게 핫딜가로 49,800원에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기는 진짜 부드럽습니다. 네. 맛도 있고요. 저희는 이제 밥을 안 먹어서 그렇지. 네, 일단 양념도 맛있습니다. 그리고 MN 선풍기, 요거 선풍기 가져왔습니다. 날이 더워요. 그래서 저소음 무선 선풍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핫딜가 79,000원으로 가져왔고요. 본체형에다가 센서형 리모컨 드리고요. 충전 어댑터 이렇게 드리고 화이트랑 베이지가 있습니다. 12인치 날개가 13개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시원합니다. 근데 BLDC 저소음 모터 탑재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ODM으로 제조한 거예요. 삼성전자 ODM. 그래서 삼성전자 선풍기 만드는 거기서 ODM으로 제조. 무상 보증 2년. 대용량 배터리 4,400mAh, 최대 24시간 사용 가능하대요. 센서식 리모컨 탑재, 360도 무빙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저전력, 저발열, 요것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저희가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요. 연미사님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뭐 별일 없죠? 예, 시장이 네이버가 10% 가까이 오르네. 미쳤다. 226,500원. 야, 이거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저희가 화면에 못 보여드려서 그런데 지금 황장군 소갈비 그 매운갈비찜 색깔이 요런 색깔이거든요. 네이버 장대양봉 색깔. 10% 가까이 오르는 네이버입니다. 코스피가 이에 힘입어서 0.5% 상승,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0.5% 상승입니다. 와, 네이버 미쳤다 진짜. 엄마가 네이버 많이 갖고 있는데 다행입니다.
다행은 아니에요. 많이 한참. 올라가고 있어요. 예. 이게 예전에 한참 줄 때 40만 원 했었는데 예, 엄마가 그죠. 33에 샀어요. 33이요. 예, 그래서 22면은 많이 올라왔죠 뭐. 제 결혼 자금. 제 결혼 자금. 예, 고맙습니다. 그거 안 드실 거면 저 주세요. 네. 네, 밥이나 먹고 있게. 근데 이거 계속 먹으니까 예, 안 맵잖아. 자꾸 맛있어요. 예, 안 매워. 달달한 그리고 맵기라서. 고기가 양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예. 딱딱 덩어리 하나였는데. 고기가 양이 많아요. 이거 봐봐요. 하나 했는데 2만 원이잖아. 저게 적어 보이지만 막상 먹으면 양이 되게 많아요. 꽤 커. 이거 꽤 커. 이거 하나가 이만하고 또 이거 이만하고. 꽤 크잖아. 자, 여미사님 자료 먼저 보겠습니다. 여미사님. 네, 자료 좀 몇 개 말씀드리면 일단 이제 그 외국인 지분율이 지금 요즘에 이제 좀 주식을 사긴 사는데 지금 코스피 지분율 보시면 31.3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요. 그래서 과거 평균이 33이니까 사실 아직 외국인들 들어올 자리도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도 아직 뭐 시장이 뭐 외국인들이 단기간에 많이 샀으니까 뭐 판다 이거보다도 그 위로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 지분 늘릴 만한 그 여지는 좀 아직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요거는 항상 그렇지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떨어진 게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환율이 완전히 꺾여버려야 되거든요. 그때마다 대세 상승장이 한번 나왔는데, 물론 이제 22년도 요때는 이제 전쟁 터지고 나서 이게 우리나라 코스피가 아주 셀 때는 아닌데, 뭐 그때도 폭락장 후에 어쨌든 리바운딩 했거든요. 한 2,800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이 여기 구조니까, 그래서 환율이 뭐 다시 뭐 강달러 현상 생겨가지고 뭐 1,400원 넘고 이러는 모습만 아니라면 지금의 강세장 흐름은 뭐 이게 일시적이진 않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환율도 잘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이제 좀 주식의 시대라고 좀 보는 이유가 저도 이제 뭐 여기저기 뭐 네이버 검색도 해보고 뭐 AI한테도 좀 물어보기도 하고 네. 과거 자료들도 좀 찾아봤는데 결국 한국은 이거거든요. 아파트는 절대 배신 안 한다. 이게 우리나라의 그거잖아요. 맞아요. 명제예요. 그냥 우리나라 자산 시장의 명제. 주식은 패가 망신한다. 이게 뭐 드라마에도 항상 나왔던 얘기고, 이 두 가지 명제가 항상 우리나라를 이렇게 딱 그 장악했기 때문에 주식보다는 다 대부분 아파트죠. 근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사실 밑에 보시면 주식 수익률이 훨씬 좋아요. 누적으로는. 오, 그래요? 이게 빨간색이에요. 코스피 수익률. 서울 아파트 수익률입니다. 밑에가. 아니, 어떻게 저렇게 가능할까? 근데 일부 아파트는 또 다르겠죠. 이제 평균적으로 낸 건데. 평균. 그죠. 강남 불패가 아니라.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저 수익률만 보면 안 돼요. 주식, 아파트는 보세요. 버티면 손해를 안 봅니다. 보이세요? 그래프가 되게 안정적이에요. 그냥 사고, 어차피 아파트 또 거주를 하시니까. 그렇죠. 그냥 내가 잠깐 22년도 좀 빠졌잖아요. 아파트 값이. 그때 버티신 분들 지금 또 다 서울 아파트 신고가 나니까. 그렇죠. 그냥 맞아요. 버티면 되거든요. 주식은 안 그래요. 주식은 어디서 사냐가 너무 중요해요. 여기서 사신 분은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렇네요. 반토막 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기업에 따라 또 다르지만. 무조건 우상향이네, 아파트. 예. 근데 주식은 내가 저점에서 여기서 잘 사신 분들은 수익이 나는데 이 한참 대부분 좋을 때 많이들 사시잖아요. 맞아요. 그럼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평균 수익률은 높은데 이렇게 누적 수익률은 주식 수익률이 훨씬 높아요. 근데 개인 투자분들이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구조죠. 왜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구조가 그동안 있었다. 그래서 아파트를 계속 선호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 부동산 비중이 우리나라 지금 절대적으로 높은데, 우리나라 이제 어쨌든 강남 아파트는 슈퍼 자산이 됐습니다. 뭐 100억 넘는 아파트도 나오니까. 그래서 과거에 뭐 선분양 제도, 뭐 강남 개발 이런 것들이 이제 아파트 가격 이렇게 올렸는데, 근데 이제는 제가 뭐 하나그룹을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의 이런 지배구조 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룹 총수가 소수 지분 가지고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그리고 소액주주보다는 이 대리 문제가 되게 심각하거든요. 이 경영자가 소액주주보다는 이 재벌, 대주주 말을 더 이게 거기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기 그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이해관계가 없어요. 소액주주랑은. 그래서 여기를 위한 이제 그 경영 정책을 펼치는 거죠. 근데 그런 문제점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았습니까? 뭐 LG화학의 물적 분할도 마찬가지 사건이고. 근데 그걸 해도 밑에도 나와 있지만 진짜 뭐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사건이잖아요, 사실. 근데 저는 아직도 안타까운 게 LG화학 주주분들한테 아직도 아무런 보상도 안 해요. 누구도 얘기도 안 합니다, 지금. 근데 왜 LG 그룹에서 LG화학 주주분들 보상 안 하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좀 안 가고, 엄청난 피해를 보셨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몇 년 지났으니까 아무런 얘기도 없는데,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사실은. 투자자를 그냥 개돼지로 보는 거죠. 실질적으로. 예, 그죠. 예. 근데 보상이라도 해줬으면. 근데 그런 것도 전혀 없는 상황이고, 뭐 LG화학도 요즘에 좀 쉽진 않지만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뭐죠? 우리나라 이 코스피가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이런 상법 개정이 시행이 되고 주주 가치를 올려주면요, 이 변동성이 줄어들어요. 이 밑에 하방이 되게 단단해. 그 배당이라는 메리트도 생기고 주주 환원, 주식수를 깎아줘.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애플 주가가 성장이 없는데도 주가가 날아가 버렸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주주 환원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 잘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현대차가 이익이 13조 났어요. 근데 테슬라가 작년에 9조 벌었거든요. 순이익이. 9조 벌었는데 지금 뭐 밑에 나와 있잖아요. 현대차 시총 40조. 아니 그러니까요. 돈을 더 잘 버는데 말이 안 되죠. 테슬라는 1300조예요, 시총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잘못된 거예요, 지금. 예. 어쨌든 뭐 테슬라가 비쌌을 수도 있고 그만큼 인정받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현대차가 인정을 아예 못 받는 경우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지금 이제 시총차가 벌어진 거죠. 아니 물론 테슬라가 당연히 높은 시총 받을 수 있죠. 근데 이 시총 차이가 이렇게 30배 난다는 건 해도 너무한다. 너무한 거죠, 이건 사실. 예. 그게 이제 국장의 할인 아닌가 저는. 예, 국장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이 바뀌는 거 중에 그래서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지금 돈 풀어서 유동성 장세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이런 이제 지배구조 바꾸는 거, 상법 개정. 이게 드디어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이제 갈 길이 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될 거고 그 원년이 올해고 그래서 아파트의 시대였지만 뭐 지금 당장 아파트 시대가 바뀌겠습니까? 뭐 당장 그건 아닌데 주식의 시대로 바뀔 수 있는 흐름이 좀 시작된 거 아닌가. 그래서 요거를 오늘 이제 한번 이제 자료로 한번 이렇게 가져와 봤으니까 한번 투자분들도 고민해 보세요. 정말 지금 이번에 파마리서치도 사실 그렇잖아요. 뭐 아시겠지만 뭐 저보다 더 파마리서치도 지배주주한테 유리한 그 결정이 나와버렸잖아요. 인적 분할도. 예. 근데 그런 일들을 이제 할 수 없게 막을 수 있는 상법 개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한번 기대를 해보자.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부동산보다는 주식이 더 좋을 것 같다. 앞으로 5년 동안 기대를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이버가 10%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11% 근처까지 갔네요. 네이버가. 야 대단합니다. 오늘은 네이버인가 봅니다. 근데 네이버 요거 차트 한번 봐주시면 네. 지금 22만 8천 원, 22만 9천 원 요 정도거든요. 근데 요거 23만 2천 원 정도? 조금만 더 뚫어서 전고점 2월 3월에 있었던 전고점 뚫으면 네네.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아요? 전에 있었던 2024년 1월까지 거슬러 올라가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천장이 조금 어느 정도 갭이 생겨서 뚫리는 그런 모양새인데? 맞습니다. 만약에 이게 돌아서면은 상방이 좀 열릴 것 같아요. 네, 주봉상으로는 역별에서 정별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이고 월봉상으로는 조금 그 60월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25만 원대에서 27만 원대까지는 상방이 열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대신에 이거 확실히 뚫어야 돼요. 왜냐면 그 기대감을 여기서도 만들었고 여기서도 만들었는데 항상 그 다음에 박살을 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뚫을 거면 확실히 정말 확실하게 뚫으면은 상방이 꽤 이만큼은 열릴 거라고 보는데 그게 안 되면은 다시 한번 패대기 칠 거니까 그거는 좀 조심해 놓을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9시 47분 지나가고 있고요. 하창 본부장님 시장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신다면 네. 코스피 0.08%, 코스닥 0.3%. 오늘 뭐 10시, 11시, 2시 이때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지금 상태로만 보자면은 한번 조금 쉬어가면서 보합권 요 정도에서 떨구지는 않고 끝내는 약간 요런 기조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좀 그런 기대감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있고요. 얘만 안 떨어져도 일단은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 네이버 같이 12등짜리 기업이 10% 올라가잖아요. 이러면은 나머지 조금 부분이 부진한 것들도 충분히 케어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뭐 사실상 지금 변압기도 2%대 유지되고 있고, 뭐 조선도 1%대 이상, 그다음에 증권이 초반보단 좀 눌리고는 있긴 한데 증권주도 지금 분위기가 어쨌든 1% 이상씩은 좀 움직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역 화폐라든지 정책주들 좀 화려하게 움직임이 여전히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막 만약에 눌리더라도 예. 그렇게까지 막 걱정할 정도로 밀릴 것 같진 않아요. 만약에 수급 이탈이 막 엄청나게 나오거나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뭐 오늘 지금 사실 제일 핫한 시기잖아요. 핫한 시기고 거래대금이 그래도 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뭐 외국인이나 기관에서 크게 던지는 거 없고 프로그램 매도도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러한 상황이라면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오전부터 이제 좀 분위기가 많이 안 좋을 때도 증권주가 들어온 걸 보면 확실히 상법 개정에 대한 거를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딱 열어보기 전까지는 좀 버티려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일단 유동성이 너무 풍부해요. 유동성이 너무 풍부하고, 제가 요즘에 이제 지면 신문 보면서 제일 재밌게 보는 거는 머니무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머니무브. 근데 예금에서 넘어오는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알트 코인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알트 코인이 요즘 비트코인 가버리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알트 자산들도 대거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유동성이 풍부하잖아요. 그러면은 새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떨어지면 사는 거예요. 지금인가 하고 사는 거죠. 그리고 네. 코인 하시는 분들은 겁이 없습니다. 일단은 그 뭐 코스피 뭐 3,000, 뭐 3,300이어도 풀베팅 하실 분들이에요. 네. 성향이 그래요. 그래서 신용이 안 들어오긴 했지만, 신용이 뭐 이전과 비교하면 덜 들어오긴 했지만 코인 자산이 들어오면 거의 그거와 유사하거나 훨씬 더 강한 수급이 전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미사님도 시장 상황 한번 전달해 주신다면? 제가 이거 말씀 못 드렸는데 네. 이번 주에 그 광고 하나만 할게요. 광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여기 그 금융투자 교육원 있잖아요. 바로 옆에 금융투자 교육원. 그 건물에서 저희가 또 강연회 있거든요. 토요일 날. 강연회가 있습니까? 1시부터 4시까지 하니까. 1시, 4시. 예, 저희 회사 뭐 리서치 센터의 그 정다운 연구원님하고 이제 저도 이제 나와서 강의하니까 좀 많이 와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뭐 이런 얘기 하겠죠. 주식의 시대가 온 것 같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너무 성의 없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하겠죠, 뭐. 주식 오른다. 와서 한번 들어보시는 게 네. 낫지 않을까. 홍보할 의지가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여기 금융투자 교육원에 토요일 날 1시에. 토요일 날 1시부터 이번 주. 4시까지.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국내 증시를 올해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 이유 한번 좀 설명드릴 테니까 좀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오늘 이제 시장은 일단 좀 쉬어가도 뭐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지금 장인데, 정말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센 것 같아요. 진짜 세요. 그리고 오늘 이게 삼성전자가 지금 빠질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분위기 보니까 전자가 자꾸 올라가고 싶어 해요. 근데 이제 탄력은 좀 약하지만, 그래서 오늘 같은 장에도 1% 올랐다는 거는 확실히 어제부터 삼성전자 사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AMD 좀 이슈도 있었고, 그 어디죠? 브로드컴에도 이제 납품한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엔비디아가 아직 안 됐거든요. 그런데도 움직였다는 건 되게 의미가 있어요. 이제 시장이 엔비디아 아니어도 좀 뭔가 이제 반응을 해주는 거니까 좀 의미가 있고, 거기다 네이버가 어쨌든 저는 그 하정우 씨가 이제 선임됐을 때 주가 안 오른 거 보고 좀 약간 좀 의아했거든요. 왜 안 가지? 네이버가 수혜주 같은데 전혀 안 움직이더라고요. 좀 약간 의아하긴 했는데, 오늘 좀 뒤늦게 가서 좀 그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좀 못 올랐던 AI 대표 기업이죠.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니까 이 기업이 또 11% 올랐다는 거. 그때 한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못 오른 거 한 4개 정도 있다. 네.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셀트리온. 요 4개 말씀드렸는데 이제 삼성과 네이버가 움직였거든요. 네. 그럼 이제 2개 지금 현대차하고 셀트리온 남은 것 같아요. 이제 얘네들까지 좀 움직이면 한 번 순환매는 저는 좀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아직 좀 못 간 기업들도 여전히 좀 남아 있어서 증시가 지금 완전히 고점까지 찍은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실수는 있지만 그냥 중간 정도의 약간 쉬는 과정 정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9시 52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하락하는 종목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는
하나솔루션 추가적으로 떨어지기도 하고요. 오늘은 그 지주사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대부분 삼성물산, 삼성생명, SK스퀘어, 한진칼, HD현대, 두산, 오리온 뭐 이런 종목들 1%에서 4% 정도 떨어지는데요. 지주사가 조금 급격하게 올랐다가 조금 며칠 동안 지금 2주 정도 쉬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SK스퀘어는 하이닉스가 가니까 조금 다른 분위기긴 한데 2주 정도 좀 쉬는 그런 분위기인데 여기에 대한 코멘트 들어보자면 하정우 본부장님부터. 오늘 이제 콜마홀딩스라는 기업이 지배구조 약간 이슈 있어서 급등을 하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땐 지주회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오늘 배팅을 해가지고 여기서 팔고 저기 놀러 갔다 오는 거죠. 약간 그런 기색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그 상승을 했는데 지주사는 사실 거의 다 PBR이 낮다 이걸로 갔잖아요. 상법 개정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 좀 뜯어보고 다 올라오는 그런 시기에 좀 끝났다고 보면은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떨어지는 쪽들은 좀 차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물량이 좀 일부 있는 것 같고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 이제 태양광 보조금 관련된 부분에서 좀 더 부정적으로 얘기가 나온 내용이 이제 전거래일부터 계속 반영이 되는데 이 회사는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그 목표 주가 상향이나 이런 것들 많이 적용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시 재부각되면서 되돌림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9시 54분이니까 이제 가야 돼서 여미사님한테 짧게만 뭐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시니까 그 결국은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있지만 정부 정책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도 뭐 많죠. 친환경 얘기도 있을 거고 그리고 네이버 올라가는 게 결국 하정우 효과로 올라가는 거고 뭐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 이재명 정부에서 제일 강할 것 같은 섹터는 뭐예요? 정책으로. 네. 정책으로는 저는 이제 AI랑 AI. 거기다가 이제 이거는 같이 연결돼 있어요. 그 신재생하고 그 저번에 에너지 고속도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가 거기에 들어가는 게 HVDC 그 고전압 전력선. 그래서 그 지금 벌써 이미 급등해 버렸죠. LS랑 그 대한전선. 네. 저희가 이미 급등했고, 근데 거기가 일회성 아닌 것 같고요. 거기다가 신재생 에너지도 어쨌든 지금 미국은 신재생을 되게 좀 배척하지만 지금 신정부는 신재생 에너지가 원전보다 우선이거든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한국만 봐서는 그럼 이제 국내 비중이 높은 신재생 에너지도 있잖아요. 해상 풍력도 있을 거고. 예. 그러니까 미국 비중이 높으면은 좀 이게 타격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태양광주들이 다 폭락을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은 어쩔 수 없는데 국내 비중이 높은 뭐 태양광이나 발전 사업을 한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회사들이 좀 이렇게 찾아보시면 있으니까 그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 네. 그리고 이게 다 사실 AI랑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는 큰 틀은 이재명 정부도 AI로 성장 드라이브 걸겠다. 이게 정책의 목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AI 뭐 돼요? 된다는 게 뭔 소리야 갑자기. 아니 뭐 잘 안 됐죠 사실. 아니 그러니까 AI 3대 강국 뭐 이렇게 말은 좋은데 사실 처음에 이제 정부 들어와서 뭐 한다고 하니까 아유 열심히 해보세요 딱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3대 강국이 이거 됩니까? 미국, 중국, 한국인데 이거 돼요? 그러니까 목표를 잡은 거죠. 아 목표를 목표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10대 강국 갈 거예요. 고등학교 애들 다 나 서울대 갈 거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하. 근데 그게 될지 안 될지 사실 뭐 누가 알겠습니까? 몇 년 지나야 되는데 결국에 이제 어쨌든 되냐 안 되냐 이거보다도 주식 네. 투자할 때 더 중요한 건 초기에 방향을 정부가 글로 잡았어요. 그럼 그걸 따라가셔야 돼요. 그냥 되냐 안 되냐 생각하면 그냥 투자를 아예 못 하는 거예요. 아하 실제로 그러면 안 그렇다면. 돼요. 그거는. 기대감으로 또 가는 게 중요하니까.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주가 이미 올랐을 때 이제 그때는 실제 성과까지 나오는지 예. 그때 검증을 이제 하는 거죠, 계속.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걸 이제 숫자를 잘 봐야 되는 거죠. 예. 매국노 논란이 좀 일고 있네요. 예. 건머회. 예. 아닙니다. 저 한국 사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죠. 실제로 왜 그러냐면 저는 하창원 본부장님 생각에 좀 동의를 많이 해요. 7월달 넘어가면서 이제 하반기에는 약간 반도체나 뭐 반도체가 100%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주목받는 애들이랑 좀 색깔이 다른 애들이 튀어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와중에는 AI랑 엮어서 이제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소프트웨어 뭐 AI 쪽 뭐 반도체나 소프트웨어 반도체 뭐 이런 쪽도 괜찮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좀 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아예 그 생각에 동의하는데 지금 장세의 특징이요. 그러니까 상반기 장은 뭐였죠? 우리가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찍어야 돼요.
그것만 가요. 맞아요. 돈이 없으니까. 지금 장세는 뭐죠? 유동성 장세. 아까 뭐 코인 자금도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럼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정책 수혜주도 가는데, 또 새로운 게 나오면 또 가요. 그러니까 얘네가 무너지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같이 가는 그런 그렇죠. 장세가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기업, 그러니까 되게 다방면에서 이렇게 고르게 투자하는 것도 저는 좋다. 그러니까 특정 섹터만 간다. 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대한민국 3대 AI 강국 파이팅! 할 수 있습니다. 저 믿어요. 한강의 기적 대단한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꼭 안 될 것 같은 거를 해내는데 엄청난 특화된 기술이 있더라고요. 월드컵 4강, IMF 조기 졸업, 예. 야, 계엄 극복, 야, 뭐 엄청 많습니다. 한강의 기적. 아, 이거 대단한 나라인데. 화이팅! 예. 자, 그러면 저희는 수습하느라 힘드시대. 아이고. 이렇게 또 국뽕으로 가는 그 타이밍이 있으니까.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 우리나라가 AI 강국으로서 가장 중요한 건 교육입니다. 그래서 3%가 AI 강국을 도약할 수 있는 이재명 정부에 발맞춰서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바로 그랜드 드림 투어인데요. 네, 뉴욕이랑 보스턴, 하버드, MIT, 브라운, 예일, 컬럼비아, 아이비리그 명문대 캠퍼스를 직접 둘러보고 재학생 선배들의 리얼한 멘토링까지 받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AI, 빅테크, 컨텐츠, 금융, 미래를 이끌 4대 산업의 글로벌 리더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3%가 기획했습니다. 사실상 개인으로는 절대 어떻게 알아볼 수 없는, 경험하기 어려운 그런 기회죠. 이번 여름방학 드림 투어 딱 한 번, 2025년 딱 한 번입니다. 8월 9일부터 8월 16일까지 일주일 동안의 미국 투어. 나도 나지만 우리 자녀한테 어마어마한 경험이 될 수 있는 교육적인 그랜드 드림 투어를 한번 경험시켜주면 어떨까요? 예. 요게 밑에 문의 010-8651-5870 이렇게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더보기에 저희가 링크 달아놨으니까 요거 들어오셔서 네,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따가 조금 더 올라주면서 마감하기를 기대해 보면서 이따가 3시 20분에 저희는 클로징벨에서 뵙도록 하겠고요. 여미사님은 다음 주 수요일에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뒤에 오는 아침엔 투자팀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따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